당신은 아마 오늘 밤에도 다리에 쥐가 날까봐 겁먹고 누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안 낫는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자다가 비명처럼 다리를 움켜쥐며 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 쥐가 단순한 근육 문제일 수도 혹은 당신 다리에 생긴 작은 혈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과와 노인의학을 평생 전공해 온 정명호라고 합니다. 올해 83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보통 환자분이 쥐가 난다고 호소하면 마그네슘 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로 진료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쥐가 나는 야간하지. 근육 경련은 단순히 영양제 한 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신경,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생활 습관이 복잡하게 뒤엉킨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영양 부족이겠지 하고 단순하게 넘겨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통증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 수도 있고, 만약 쥐가 아니라 혈관에 생긴 작은 혈전의 신호라면 그 피떡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무서운 밤을 끝내드릴 것입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혈관 질환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쥐가 났을 때 집에서 단 3초 안에 통증을 풀어내는 응급처치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쥐가 덜 오게 만드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루틴까지 전부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겪는 다리쥐를 의학 용어로는 야간하지 근육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상은 60세 이상에서는 둘 중 한 명꼴로 겪을 정도로 흔하지만 그 원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유독 밤에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근육의 움직임은 엑셀 신경과 브레이크 신경의 정교한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엑셀은 근육을 수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브레이크는 이 수축을 멈추고 근육을 이완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브레이크 신경이 작동하는 속도가 엑셀 신경보다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엑셀은 과하게 밟히는데 브레이크가 늦게 작동하는 노화 메커니즘이 밤에 쥐가 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잠자는 자세가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잘 때 발끝이 아래로 처지는 족저 굴곡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불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종아리 근육이 짧고 팽팽하게 긴장됩니다.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인데 근육까지 팽팽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수축 신호가 덮치면 근육은 비명을 지르듯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밤은 안녕하신가요? 잠들기 직전에 종아리가 찌릿하거나 한밤중에 갑자기 쥐가 나서 펄쩍 뛰며 침대에서 내려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자주 하셨다면 단순히 노화라고 치부하지 말고 내 몸의 브레이크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간 경련을 더 잘 오게 만드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탈수입니다.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이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과로와 특정 음료입니다. 낮 동안 심한 활동으로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였거나 오후 5시 이후에 마신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신경계를 흥분시켜 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는 하체 순환을 정체시켜 질을 더 잘 오게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질을 덜 오게 만드는 1분 스트레칭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겨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허벅지 앞 근육과 뒤 근육을 번갈아 가며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밤새 긴장할 종아리 근육을 미리 이완시켜 브레이크 역할을 강화해 줍니다. 낮 동안에는 물을 자주 마셔 탈수를 막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날에는 집에 와서 10분이라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고 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갑자기 심하게 잦아진 쥐는 절대 노화 탓만은 아닙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일부 이뇨제나 콜레스테롤, 약 등은 쥐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약 복용을 시작한 시점과 쥐가 시작된 시점을 꼼꼼히 기록해서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리 쥐는 단순한 통증이라도 괴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쥐로 착각하기 쉬운 다른 질환들의 존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진짜 쥐와 구별해야 할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구조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과 신경, 심장 건강에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쥐는 근육 경련입니다. 하지만 종종 이것이 쥐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겪는 통증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신호는 절대로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깊은 정맥 혈전증입니다. 정맥에 피가 굳어 피떡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쥐와 다르게 한쪽 종아리만 붓고 피부색이 붉거나 보라색으로 변하며 만지면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통증 역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쥐와 달리 지속적이고 묵직합니다. 가장 위험한 경고는 이렇습니다. 다리 주무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전증일 때 종아리를 강하게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하면 피떡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타고 심장이나 폐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피떡이 폐동맥을 막으면 순식간에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것은 다리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주로 종아리 근육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파행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지만 잠시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또다시 아파오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쥐는 밤에 주로 오지만 말초동맥 질환은 활동할 때 통증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발이 차갑고 창백하며 발등에 있는 맥박이 약하게 잡히거나 아예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불안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쥐와 통증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쥐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지만 하지불안증후군은 통증보다는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전기가 지직거리는 듯한 이상 감각을 호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듯 불편하고 다리를 움직여야만 편안해집니다. 이 증상은 밤에 심해져 잠을 방해하지만 근육의 문제는 아니며 뇌의 도파민 회로와 철분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쥐 잡는 응급처치나 마그네슘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치료법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걸을 때 종아리가 아파서 잠시 쉬어야 했는지 아니면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리를 움직여야 했는지 통증의 양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양쪽 종아리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만 유독 붓진 않았는지 색깔이 붉거나
보라색은 아닌지, 만져서 열감이 느껴지진 않는지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발등 중앙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맥박이 제대로 잡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걷기 패턴을 메모장에 기록하십시오. 걷다가 아프고 쉬면 나아지고 또 걸으면 다시 아프다는 파행 패턴이라면 진료 시에 의사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즉 깊은 정맥혈전증, 말초동맥질환, 하지불안 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절대로 집에서 응급처치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혈관 및 신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슴 통증, 숨참, 식은땀, 어지럼증 등이 동반된다면 119에 우선 신고해야 할 응급 상황입니다. 민간 안마나 강한 지압, 뜨거운 찜질만 반복하는 것은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혈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이제 쥐와 위험 질환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쥐가 났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주무르기 말고 3초 안에 통증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가르쳐 온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응급처치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위처럼 굳은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이미 근육은 과도한 수축 신호 때문에 극도로 긴장된 상태, 즉 돌처럼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힘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면 근육 섬유에 미세한 파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당장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 날까지 통증이 지속되거나 멍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미세 파열 때문입니다. 쥐가 났을 때의 응급처치는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상호 억제입니다. 우리 몸은 시소 놀이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뒤쪽에 쥐가 났을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근육, 정강이 앞쪽을 강하게 늘려주어 인위적으로 브레이크 신호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쥐가 났을 때 딱 두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1단계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힘껏 당기기. 이것이 상호 억제 원리를 이용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힘껏 당기면 수축되어 굳어있는 종아리 근육이 강제로 이완되면서 통증 회로가 꺼집니다. 손이 발끝에 닿지 않는 분들은 침대 헤드보드나 벽에 발을 대고 몸쪽으로 밀어 당기거나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당기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강하고 꾸준하게 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너무 아프면 인중을 세게 짚거나 누르기. 발끝을 당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자세를 잡기 힘들다면 인중을 엄지와 검지로 2-3초 동안 세게 짚거나 눌러보세요. 이것은 인중 자극의 뇌 관문 조절 이론을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 뇌는 가장 강하고 새로운 자극에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중은 신경이 매우 예민한 급소이기 때문에 인중을 강하게 자극하면 잠시 다리의 고통 회로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중을 누르는 3초 동안 발끝을 당기는 자세를 잡고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십시오. 이 응급처치법은 통증이 없을 때도 낮에 미리 한번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몸이 이 동작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밤중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관절을 했거나 심한 관절염,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발끝을 끝까지 당기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부드럽게 늘려주십시오. 또한 인중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멍이 들거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 잠시 강하게 누르되 오래 누르고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응급처치는 오직 근육 경련에만 해당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이 응급처치법과 생활습관, 변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2달 동안 매일 밤 쥐 때문에 잠을 설쳤고 밤이 오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김종만님은 이른둘에 건장한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소 등산을 즐겨 하실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지만 2달 전부터 매일 새벽 다리에 쥐가 나는 통에 밤이 오는 게 무섭다는 대사를 하실 정도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종만님은 잘못된 대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종류별로 3가지나 드셨고 밤마다 아내분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파스, 뜨거운 찜질, 심지어는 민간요법으로 좋다는 개구리 뒷다리까지 드셔보셨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다음날 종아리가 더 뻐근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만님의 양쪽 다리 둘레, 색깔, 온도, 그리고 발등 맥박을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한쪽만 붓거나 열감이 있지는 않은지, 걷는 도중에 통증이 오는지 등 혈전증, 말초동맥질환, 하지불안 증후군을 감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종만님은 큰 혈관 질환은 아니었고 앞서 말씀드린 신경 브레이크 고장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쥐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과도한 등산으로 인한 근육의 피로와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드시는 카페인 음료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만님께 3가지 마그네슘 영양제를 정리해 드리고 오늘 배운 발끝 당기기 응급처치와 인중자극법을 자세히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번씩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을 루틴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잠 잘 때 종아리가 긴장하지 않도록 가벼운 이불을 덮으시고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두어 발끝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자세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종만님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이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푹 잘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쥐가 완전히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쥐가 나는 횟수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혹시나 쥐가 나도 3초 만에 스스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니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종만님의 사례를 통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정확한 원칙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인생의 질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환자분의 사례를 보니 결국 의사도 환자도 우리 모두는 같은 몸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다리쥐를 겪고 깨달은 점, 그리고 그 후로 만든 저만의 관리 루틴을 공유하면서 여러분께 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재활의학과 노인의학에 바쳤습니다. 당연히 다리쥐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누구보다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7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저 역시 처음으로 다리쥐를 경험했습니다. 환자 말로만 들을 때와 직접 겪었을 때의 고통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오는 극심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아악 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는 문득 아차, 내가 환자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던 행동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침대 끝에 앉아 배운 대로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자세가 흐트러질 때 인중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2, 3초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종아리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거구나. 이론으로만 알던 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자 그 처방에 대한 확신이 100배, 1000배로 커졌습니다. 의사도 결국 방심하면 똑같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후로 저는 저만의 철저한 다리 관리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아파트 계단을 3층 정도만 가볍게 오르면서 잠들어 있던 종아리 근육을 깨웁니다. 근육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점심 식단은 조금 바꾸었습니다. 마그네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평소 식사에서 견과류와 해조류,
콩류 같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조금 더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발끝 당기기 10번, 허벅지 앞뒤 근육 늘리기 10번을 매일 밤 습관처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사도 다리에 쥐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 배운 대로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내 몸을 다루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관심을 주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보면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다리 쥐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단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다리의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의 구조 신호 깊은 정맥혈전증, 말초동맥질환, 하지불안 증후군인지부터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만 붓거나 뜨거운 열감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둘째, 쥐가 났을 때 주무르지 마십시오. 대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너무 아프면 인중을 눌러 우리 몸의 통증, 회로를 3초 안에 꺼주는 응급처치를 실천하십시오. 셋째, 평소에는 쥐 덜 오는 몸을 만드는 생활 습관을 들이십시오. 비타민 B와 적절한 단백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잠잘 때 가벼운 이불을 덮고 발목 쿠션을 사용하며 하루 5분의 종아리 스트레칭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노의사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철학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새 편안히 자는 것, 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후반부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큰 돈이나 큰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꾸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우리 몸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고 보내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필요해 보이신다면 가족 단톡방에 한 번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도 쥐 없이 꿀잠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숫자를 보면서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